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거란족의 역사 3부입니다.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1대 태조 야율 아보기에서부터 5대 요 경종 때까지 혼란스러운 황희 계승 쟁탈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유목사회에는 장자 승계 원칙이 없기 때문에 1대에서 5대에 이르기까지 후기의 계승이 안정적이지 못했고 여러 황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들 피살당하는 양상이 반복되었죠. 그나마 5대 황제 요 경종 때 요나라가 중흥하기 시작해 6대 황제 요 성종에 이르러 요나라는 가장 안정적인 시대를 구가합니다. 비록 요 성종이 고려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흠이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요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요나라의 안정적인 시대는 요 성종 때가 끝이었습니다. 1031년 요 성종이 사망하고는 요나라는 쇠퇴합니다. 요 성종에 이어 그의 아들 요 흥종이 7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 후계 자체는 이상하지 않지만 요 흥종의 어머니가 황후가 아닌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요 흥종이 등극하자 실권을 쥐게 된 그의 친모 손후군은 남편 요 성종의 황후였던 인덕황후 집안을 모함하여 풍비박산 내놓곤 인덕황후를 궁에서 내쫓아버리죠. 결국 손후군은 인덕황후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다만 손후군이 내쫓은 인덕황후가 양아들이었던 요 흥종과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흥종이 어릴 적부터 친아들처럼 대해주었죠. 그래서 요 흥종은 친모인 손후군보다는 양모인 인덕황후와 더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그런 인덕황후를 내쫓아버리자 요 흥종은 친모인 손후군과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자신의 친아들이지만 자기에게 적대적인 요 흥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손후군은 요 흥종을 폐위하고 다른 아들을 황제에 추대하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하지만 요 흥종이 선수를 쳐서 어머니 손후군을 체포한 뒤 유배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 흥종도 그다지 명군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에 심취했던 요 흥종은 각종 토역공사와 불교 행사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민생이 파탄낼 정도로 과세하였죠. 그런데 이런 요 흥종보다 더 불교에 심취해 사치스러운 종교 생활을 하고 더 과도하게 과세했던 황제가 1055년 즉위한 요나라의 8대 황제 요 도종이었습니다. 요 도종은 요 흥종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참고로 불교에 미쳐있던 요 도종이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던 인물 중 하나가 원효대사였다고 합니다. 요 도종은 정사도 덜 보지 않았는데 황제가 무능하면 어디든 간신히 등장하는 법이죠. 바로 야율을신이라는 신하였는데요. 요 도종은 국사의 모든 것을 야율을신에게 맡겼습니다. 야율을신은 요 도종에게 바른말을 하는 충신들을 숙청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신하들로 요나라 조정을 메웠죠. 그러나 야율을신의 독주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요 도종의 황태자였습니다. 황태자는 차기 황제이기 때문에 야율을신 입장에서는 황태자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 자신이 제거되리란 두려움에 야율을신은 요 도종의 후궁과 정치적으로 연합해 황태자를 압박했습니다. 우선 야율을신과 후궁의 끊임없는 모함으로 황태자의 친모이자 요 도종의 황후를 제거하였고 또 황태자 내외마저 자객을 보내 암살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야 요 도종은 무언가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조금씩 야율을신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죽은 황태자의 아들, 그러니까 요 도종의 손자를 황태의 손으로 임명하죠. 야율을신은 그 황태손도 죽일 목적으로 병사들을 모았으나 발각되어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야율을신이 남긴 병폐는 여전했습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귀족들의 토지 겸병, 황실의 각종 행사로 인해 국고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죠. 1101년 요 도종이 사망하자 황태손이 요나라의 9대 황제로 등극했으니 이가 천조제이고 천조제는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요나라의 영토는 오늘날의 중국 내몽골 지역 베이징과 텐진 일대의 연후 16주 그리고 만주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 중 만주에는 여진족들도 부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조상들은 말갈족으로 한때 발해의 피지배층이었는데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고는 요나라에 복속되어 있었죠. 그간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여진족이었는데 요 성종 이후 무능한 요나라 황제들이 잇따라지게 하며 요나라의 지배력이 약해진 틈을 타 여진족은 완안부라는 부족으로 조금씩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완안부는 오늘날 하얼빈시 완연하라는 강 근처에서 거주하던 부족으로 과거 흑수부 말갈의 후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안부는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며 우야슈 부족장 때에 이르러 동여진을 거의 통합하다시피 했죠. 우야슈 부족장의 주권은 그의 동생 아골타가 이어받았습니다. 아골타는 형 우야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보인 부족장이었습니다. 아골타는 동여진에 이어 서여진까지 모든 여진족을 통합해냈죠. 1112년 한 번은 요나라의 황제 천주제가 요나라에 복속되어 있는 이민족의 부족장들을 전부 궁으로 불러 연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천주제가 여진족의 아골타에게 춤을 춰보라며 모욕을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골타는 춤을 춰보라는 천주제의 요구를 거절했고 화가 난 천주제가 아골타를 죽이려다가 주변에서 말려 해프닝 정도로 끝났지만 이미 이 일화에서 볼 수 있듯 아골타는 당장에 요나라의 반기를 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1114년 아골타의 여진족은 본격적으로 요나라에 저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진족의 반란은 그저 단순히 아골타가 연회 자리에서 치욕을 받아서 일어났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모든 정치 사회적 문제는 경제 때문이라고 6대 황제 요 성종 이후 등극한 7대 요 흥종과 8대 요 도종은 그리고 천조제까지 하나같이 무능한 황제들로 이들 때문에 중앙에서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지방에서는 가렴주고 그리고 귀족들의 무분별한 토지 변변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여진족이 거주하던 토지들도 강압적으로 빼앗겼죠. 즉 여진족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계속 보유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요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때 우야슈나 아골타 같은 영웅이 혜성처럼 등장했을 뿐인 거죠. 아골타의 반란에 요나라 천주제는 고려의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여진족 진압을 위해 직접 오늘날의 헤이룸 장성으로 친정에 나섰습니다. 다만 고려는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았고 추라점 전투에서 무려 10만의 거란군이 3천이 조금 안 되는 아골타의 여진족에게 대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추라점 전투 승리 후 아골타의 명성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졌고 10만의 거란군을 무찌른 아골타는 더 이상 요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진족들끼리 독립하겠다며 1115년 금나라라는 국호를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숟가락 얹겠다고 송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5대 10국 시절부터 송나라 때까지 요나라에게 빼앗긴 연운 16주 되찾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거늘 송나라의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요나라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1004년 전현의 맹 사건으로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지만 그 미련이 당연하게도 남아있었죠. 송나라는 여진족의 금나라와 동맹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송나라는 금나라와 함께 요나라를 공격해 만리장성 이북은 전부 금나라 영토로 그 이남 연운 16주는 송나라가 차지하기로 하였죠. 1121년 천주제는 궁성을 나와 서쪽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금나라는 요나라를 맹공해 요나라의 수도를 함락한 반면 송나라는 몰락하는 그 요나라를 상대로도 전투에서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오히려 송나라군이 위기에 처하자 송나라군은 여진족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여진족의 금나라군이 송나라를 구원하러 연운 16주로 내려가 거란군을 모두 무찌르고 연운 16주를 차지하였습니다. 엄연히 송나라와 금나라의 조약 내용은 연운 16주는 송나라가 공격해서 송나라가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금나라가 쳐서 금나라가 연운 16주를 차지했잖아요. 어쨌든 말한 게 있으니 금나라는 연운 16주를 송나라에게 돌려주려고는 했으나 일부만을 돌려주었고 이는 훗날 송나라 금나라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거란의 요나라로 돌아와서 거란의 천주제는 수도를 탈출해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었고 금나라는 요나라의 수도부터 주요 요충지들을 사실상 다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도망친 천주제만 잡아 죽이면 요나라는 끝나는 것인데 천주제를 잡기 전 1123년 아골타가 사망했습니다. 아골타의 동생 오걸매가 형의 뒤를 이어 금나라의 2대 황제 금태종으로 등극하였죠. 금태종은 서쪽으로 군사들을 보내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 천주제를 반드시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결국 1125년 천주제가 붙잡히죠. 천주제가 붙잡힌 1125년을 요나라의 멸망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붙잡힌 천주제는 백두산 쪽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3년 후 그곳에서 사망하죠. 남아있던 요나라 황족들은 대부분 금나라 황제들의 명령으로 도륙당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가 완전히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천주제가 붙잡히기 1년 전이었던 1124년 요나라 황족이었던 야율 대석이 일부 세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야율 대석은 중앙아시아의 터전을 잡고 1124년 요나라를 부활시켰죠. 이 요나라를 기존의 요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서요 혹은 카라키타이라고 부릅니다. 키타이가 거란족의 원 명칭이거든요. 야율 대석의 카라키타이는 점차 세력을 팽창하였고 그 무리가 무려 4만년 호에 이르자 1132년 야율 대석은 스스로를 구르칸이라고 불렀으며 동시에 황제를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위구르 분포했던 천산 위구르를 포함해 여러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 산재해 있었는데 카라키타이는 이들을 모두 복속시켰습니다. 복속되지 않은 이들은 더 서쪽 아랍 쪽에 붙어있는 카라한 왕조로 유입되었는데 카라한 왕조도 이때쯤이면 국력이 쇠할 때라 카라키타이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오히려 이슬람의 신흥국 셀주쿠와 카라키타이가 대등하게 싸웠는데 셀주쿠를 패퇴시킬 정도로 카라키타이는 강력했습니다. 1141년엔 카라키타이가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사마르칸트까지 진출했습니다. 카라키타이는 셀주쿠와 탕구트의 서하 가운데 껴있으면서도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선보였죠. 훗날 13세기 카라키타이에서는 징기스칸에게 패해 도주하던 몽골 나이만족의 왕자 쿠출루크를 받아들여 주었건만 쿠출루크가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폐위한 뒤 본인이 직접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카라키타이의 황실에서도 거란 황실이었던 야율씨가 단절된 거죠. 1218년 쿠출루크가 카라키타이 군대를 이끌고 징기스칸과 싸우지만 패배 후 카라키타이도 멸망하고 맙니다. 비록 요나라의 역사는 끝이 났지만 거란족의 역사가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이들은 훗날 몽골족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공격할 때 동원되어 활약을 하였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 마지막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